서의 멘트 하나하나에 경기가 조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표현들은 사실 그 기자들은 우리한테 안 써주는 거지만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약간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야구에서 들어오는 그 컨셉 모멘트를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기사를 쓰니까 기자가 야구 기자가 농구 기자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이 스포츠 기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구 쪽에서는 뭐 점퍼라든가 거 루키라든가 이렇게 그냥 농구 전문 저기는 조금 다르게 좀 보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메이저급은 스포츠 기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농구도 보고 야구도 보고 야구 포스트 막 경기 끝났다 그럼 농구장 오고 이러니까 저번에 저희 갔었을 때는 저희 국민은행 삼성생명 시범경기 갔더니 기사를 막 쓰는데 저기 네이버 중계방송 야구 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야구 기사 쓰면서 농구장에 있는 거야. 프레스석에서. 맞아요. 우리 다 알지. 친한 기자들 많이 있고 재밌게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고 저도 이제 애들 이제 기자들한테 이제 몇 가지 툭툭 던져주고 필요한 것들은 이 LG 농구단에 워낙 오래 있었었고 속속들이 이제 아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직원들이 딱 이렇게 얘기해도 또 저 있어도 상관없이 그래서 그거 어쩔 건데 개그맨 뺄 거야 안 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막 이제 저는 이제 외부인이긴 하지만 내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저는 고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매형하고 대엽이 형하고 같이 잘 지냈었는데 이 형들 다 잠적. 대엽이도 미국 갔는데 돌아왔다는데 소식이 없어요. 대엽이도 거의 이제 마지막에 LG에서 네. 했기 때문에 대엽이도 진짜 대엽이가 상남자거든. 그 형 농구도 잘하고 딱 좋은데 약간 운이 너무 힘들어다니고. 특히 마지막 운은 전창진 감독하고의 3년이 마지막 운이었고 근데 대엽이가 보면은 화면을 보면 막지만 굉장히 상남자 거침없는 남자 애들 되게 잘 까는 스타일 막 애들 말 안 해 막 그런 거 애들이 시험다 말라 야 대엽이도 이런 놈이었어 말을 대엽이 형은 아직도 기억하는데 정기전할 때 그때 연대랑 4학년 때 막 쫓아 올라가는데 노마크 찬스에서 에어볼을 한 번 바로 졌죠. 그 애가 은희석이가 주장하고 있을 때 아니야? 네. 그 반대의 일화가 또 하나 있어요. 나 이게 희석이한테 감독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정기전을 이기고 나서 신촌 거기 롯데 딱 서갖고 딱 뭐야? 탁 뭐라고 칼라칼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대표가 뭐랬냐면 은 감독이 뭐랬냐면 은 감독이 이제 그 경복 출신이란 말이에요. 경복 구호를 자기도 모르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쫙 말하다가 또 애들 갑자기 그 옆에서 한 명이 형 그 경복 연대 거 자기도 모르게 경복 그 응원구 막 그거를 크게 올라가지고 막 얼마 전에 얘기 들었어요. 얼마 전에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았고 경기전 마지막에 다 주장으로서 이기고 나니까 완전 업돼갖고 딱 해야 된다 그거 안 하고 딴 걸 한 거지.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바닥에 오래 있으니까 형동생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막 경기장에서 못한 얘기도 막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돼요. 재밌어요. 대엽이 진짜 만나고 싶네요. 대엽이. 저도 수험을 해봐서 저희 이제 형들이 좀 고대 농구 동아리 하면서 체육관이 농구부 체육관하고 저희하고 붙어 있어서 이제 관중 선수들이나 또 이제 뭐 코치하던 형들 이런 형들이 저희 동아리 같이 있어요. 형들이랑 이제 대잔치하기 전날 술 먹고 잘하는지 보고 막 농구부 체육관 가끔 빌려주고 가서 운동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나중에 주엽이 오면은 물어봐야겠다. 대엽이 연락 왔으면 아마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처 달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네.
많이 풀리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풀리거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화 되나요? 네. 아, 하고. 먼저 저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거진 농구 인생입니다. 네, 저희 참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뭐 사실은 이 매거진은 생활체육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농구를 아우르는 그리고 관련된 모든 그 라이프들을 다루는 라이프 매거진으로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첫 스텝을 네. 또 외부인이자 내부인 장례 네. 아나운서의 이 삶에 대해서 저희가 라이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좀 찾아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창원 LG 세이커스 프로농구단 장내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조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례 아나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마이크 아, 잡는 네. 거. 네.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놓지 않고. 아우. 혹시 그러시나요? 저는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마이크- 옆에서 이제 네. 마이크가 요즘 두 대니까 아, 하나는 계속 돌려주고 하나 옆에서 제가 이제 추임새를 좀. 코러스 전문. 네. 모르는 노래 없는 그런. 아, 그럼요. 그렇죠. 반주만 들어도 알 수 예, 있어요. 예, 예. 그 이제 소질이라 그래야 되나, 그 체질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장례 아나운서를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이게 2002년도인데요. 예. 기억이 남는 게 2002년도까지 계속 이벤트 쪽 일을 했었어요. 네네. 하다가 한 달인가 한 달 반 정도를 예, 동해 쪽에서 행사를 하고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예, 같이 이제 대학 동기면서도 네, 형이고 이제 스포츠 이벤트를 하고 있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전화 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형서 도와줘라. 네. 뭔데? 그랬더니 종민이가 쓰러졌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쓰러진 친구가 지금 현재 SK나이츠 장난 아나운서 하고 있는 박종민 아나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동문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개막을 아마 일주일도 안 남겨놨을 때였을 거야. 네. 한 3일 정도인가. 네. 그리고 급한 나머지 전화 왔는데 이제 진행 잘 하면서 농구를 좀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해보자.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농구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기억이 워킹이냐 있어요. 트래블링이냐. 룰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한 달 반 만에 집에 가서 네. 옷가방 던져놓고 네. 바로 그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상황 얘기 듣고 네. 한 이틀 연습하고 네. 바로 개막 치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개막 경기가 첫 경기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뭐 저 같은 경우라면 뭐 만약에 첫 경기다 네. 긴장도 됐을 것 같고 보통 백지 상태로 돼 있잖아요. 정신이 없긴 없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 개막 공식 행사는 박종민 아나운서 좀 하고 나왔고 네. 아마 그것까지 했으면 정말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저는 경기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박종민 아나운서 그 전에 경기했던 것들을 녹음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얘기 들었는데 그때 이제 2포인트, 3포인트 이거 이제 발성 연습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행을 했었으니까 좀 어렵지는 않았고 어려웠던 거는 우리가 흔히 워킹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정확한 표현 이제 트래블링 예, 예. 네. 뭐 그다음에 키킹 이렇게 얘기했는데 킥볼 예. 점볼이 아니고 헬드볼 이게 정확한 명칭을 이제 숙지하는 것이 네. 좀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썼죠. 정말 이틀 정도 연습하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내 경기 농구를 좋아하니까 네. 그렇게 너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또 SK 나이츠 개인적으로 좀 좋아했던 팀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감독님이 최인성 감독님이셨고 네. 그래서 상대팀이 어느 팀이었는지는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그건 저희가 찾아보면 네. 2002년 어차피 SK 2002년, 개막전. 2002, 2003 2002-2003 시즌 개막전 첫 경기니까 뭐 그렇게 참 시작했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 SK에서 시작하셨고 지금 현재는 LG로 하고 네. 계신데 그러면 그동안 프로농구는 어느 팀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거예요? SK에서는
풀 시즌은 아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지금 KGC 예. KGC의 전신 네, SBS 스타즈. 네 SBS 스타즈가 딱 끝나고 네. KTNG 카이츠라는 이름으로 네, 딱 카이츠로. 바뀌었을 때 제가 처음 그때 했어요. 그 바뀌는 과정에 제가 들어가서 네. 했었고 거기서 한 시즌 한 다음에 LG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네. SK에서 잠시 풀 시즌 아니면서 네. 하다가 카이츠에 있으셨다가 네. LG로 가셨고 뭐 LG로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그걸 가장 좋게 말하면 장래 아나운서 트레이드였고요. 근데 좀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지금 아나운서 하고 있는 친구가 구단을 옮겼어요 갑자기. LG의 얘기를 안 하고. 네. LG에 좀 돈을 좀 많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거의 국장님이 네. 대학 선배였던 거야.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좀 많이 준다는데 여기서 좀 주면은 여기 있겠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 통하던 때였죠. 근데 가니까 LG 쪽에서는 야 그럼 거기 아나운서 누구냐? 그럼 걔 데려와라. 본의 아니게 저도 여러 명에서 끝나고 왔더니 네. 갑자기 형 겨울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다가 갑자기 LG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저는 그냥 옮기고 간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선수 네. 그 트레이드랑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되게 그걸 되게 재밌게 보면 되게 재밌는 상황인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사건 하나가 네. 제가 정말 이 LG에서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됐죠. 뭐 선수들도 트레이드를 통해서 포텐셜이 만개하고 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찾아서 뭐 그쪽이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경우도 네네. 꽤 있잖아요. 저도 네. 좋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선수만 트레이드가 아니다. 네. 이거는 아나운서도 충분히 우리도 농민이니까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상입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는 그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로 돌아가셨을 때 네. 아 이거를 하실 수 있다 생각하셨던 게 농구를 좋아하셨고 농구를 네. 직접 하셨었다고 그랬어요. 네. 농구 뭐 얼마만큼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엘리트 체육 한 적은 없어요. 예. 그 농구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선배가 교회 선배인데 농구를 처음에 농구를 하는데 골판에 있는 그 대각선에서 45도 슛하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해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형들하고 계속 하면서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하고 하면서 네. 그걸 되게 재밌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별명이 거의 강백호였어요. 왜냐면 점프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 슈팅은 안 좋은데 네. 리바운드는 정말 자신 있게 했어요. 리바운드하고 블락샷을. 그래서 제가 실제로 키가 178이었었는데 고등학교 때 점프를 하면 거의 손이 링 위로 한 20cm 위로 올라왔어요. 어렸을 때 이제 운동하던 게 있어서 그랬어요. 팔이 기신 건 아니에요? 팔도 길어요. 팔도 기신 팔도 긴데 서전트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제가 되게 그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시절? 뭐 리즈 시절. 리즈 시절. 리즈 시절에 같이 농구했던 친구들 동생들은 다 그 얘기해요. 아 진짜 이 형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점프력 하나 있었는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네. 리바운드는 안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점프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그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벤트 쪽에서 종사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점프를 해서 프로농구에 그렇죠, 들어오셨고 트레이드로 갑자기 또 점프해서 LG까지 가게 되셔서 참 이런 상황들이 저로서는 참 일상생활에 발생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되게 플로우 같아서 영화 같은 얘기들까지 예. 되는 거죠. 재밌네요. 그 소속하셨던 구단들 프런트하고는 현재도 뭐 계속 연락을 네. 하고 계시고. 그 지금도 처음에 SK 몇 픽 뭐 진짜 한 네. 1라운드 정도, 1, 2라운드 정도 빠졌는데도 네. 그때 처음 계셨던 분이 지금도 팀장님 계시거든요. 아, 네. 그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올라왔죠. 네. 지금도 보면 인사하고 또 다른 데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나고 인사하면 반갑단 말이에요. 하시고 뭐 다른 다 구단 프런트들하고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농구가 지금 뭐 시즌이 보통 가을 겨울에 네. 시작을 해서 봄에 이제
챔피언들전까지 하면은 뭐 4월쯤. 네, 올해는 이제 3월까지 더 이제 있죠. 올해는 3월까지 단축 야구하고 좀 안 도시려고 이제 좀 땡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즌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선수들은 뭐 비시즌 때 뭐 전지훈련도 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구단에 소속돼 있으신 어떻게 보면 구단 관계자이신 이제 장례 아나운서는 비시즌에는 어떤 활동? 이 시즌에 저는 어차피 제가 진행자니까 네. 진행 일도 많이 하고요. 네. 학교 강의도 하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네. 뭐 그렇게 지내고 또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다른 프로스포츠 장례 아나운서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럼 강의를 네. 그러면 그 전공 과목이 어떻게 돼요? 레크레이션, 네. 청소년 네. 뭐 이런 쪽이죠. 약간 긍정적이고 밝고 약간 네, 액티브한 이런 아무래도 것들 위주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으로서 하시게 되면 또 학생들이 또 어떤 느낌을 가질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직설어법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요즘에는 교수님들이 다 막 이렇게 좀 학생들이 요즘 좀 많이 고객이에요. 요즘 학교에서.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야 그렇게 할 거면 들어오지 마 나가 막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그게 진심이 통한다 그러잖아요. 네. 애들이 처음에는 뭐지? 저 사람 뭐지? 이러는데 나중에는 내 진심을 좀 알아줘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장례 아나운서 이쪽 그 업종 계열도 그 저희 가수들 오디션 하지 않습니까? 네. 보면 실용음악과의 교수들 네. 유명한 가수들 있듯이 약간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교수님 덕분에 약간 구축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생각이 지금 서울대 레크레이션 학과에 수업을 나갈 때도 MC 기법이라는 수업을 제가 맡아서요. 네. 그러면 진행하고 싶은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네. 또 프로스포츠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네. 의뢰를 해요. 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정말 하고 싶으면 경기장을 와라. 네. 경기장을 와서 경기도 네가 즐길 수 있어야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롤이 저게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게 좀 봐야 된다 라는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정말 실제로 후배들 중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경기장 오라고 했던 친구들 중에 왔던 친구들은 지금도 아나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네. 저희 이제 아마추어 스포츠도 대회를 하게 되면 네. 마이크가 잡혀 있는 대회와 네. 없는 대회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내가 2득점을 했으면 2득점 했다고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해도 느낌이 얼굴 펴지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전문적인 진행자 아니면 열정 있는 진행자가 있으면 네. 경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경기장에 실제 와서 액션을 보여준다는 게 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프로만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아마추어 가서 해주는데 특히나 이제 그 대학농구 리그를 제가 진행을 많이 했어요. 네. 네, 대학농구 리그를 가고 진행을 할 때 제가 선수들 콜도 많이 하지만 네. 벌어진 상황에 대한 경기 규칙을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네. 막 지금 파울이다. 네. 지금 슛 동작 파울일 경우에는 자유투를 주는데 지금 슛 동작 파울은 아니지만 네. 팀 파울이다. 팀 파울은 뭐 쿼터당 뭐 몇 명이 이제 파울 개수가 몇 개가 되면 그때 더 나죠. 그래서 좀 간단하지만 기초적이지만 사람들이 좀 모르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모르고 보는 것과 알고 보는 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해도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응도 되게 좋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들도 계속 듣다 보면 아우. 그 얘기를 본인도 따라하면서 네. 주변 사람들이 같이 여기 장례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면서 좀 몰입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 농구도 하셨고 아마추어 뭐 대학 리그도 하셨고 네. 다른 스포츠도 이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야구, 축구, 그러면 배구도 했었고. 저희는 이제 농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농구 좋아한다고 야구 안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렇죠. 축구도 좋아하고 다들 이제 선호도라는 게 중복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장례 아나운서를 하시면서 농구, 축구, 야구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부분 본받아야 될 부분 아니면 농구가 이래서 농구는 훨씬 이게 좋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까지는 야구인 것 같아요. 네. 야구인데 야구에서 지금 보면 야구가 왜 인기가 많을까? 근데 사람들은 경기를 보면서 즐겁지만 응원을 하면서 즐겁다. 야구는 규제가 많이 없어요. 규제. 야구나 축구는 팬분들이 응원하는 것 같고 규제가 많이 없어요. 아, 근데 물론 이제 실내 스포츠다 보니까 응원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좀 있는데 저는 응원하는 사람들끼리 팬끼리도 응원으로 좀 맞붙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요즘 뭐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농구 같은 경우. 예전에 막 농구대회 시절에 보면 여자분들 막 그 팬분들의 소리가 네, 어떤 어마어마해요. 응원 그 도구보다는 크거든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뭐 소리 크게 나는 거 안 된다, 몇 이상 가면 안 된다. 경기장이 시끄러워야 된다. 네, 경기장 시끄러워야 돼요. 네. 그래야지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뭐 응원단장의 응원 리딩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일단은 다른 스포츠에서 좀 농구가 좀 본받아야 되는 건 응원의 규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뭐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야유한다 이건 아니죠. 네. 그걸 하겠으면 좋고 좀 농구하고 야구 또 축구 뭐가 다르냐면 제가 요즘에 늘 경기장 얘기하는데 야구하고 축구는요 레플리카를 입어요. 경기장 갈 때 챙겨가요. 근데 농구 오시는 분들은 안 챙겨요. 아, 저 그 중국 프로농구 보시면 CBA가 보면 선수들 수준 높고 외국 애들 많이 와도 제가 중국에 살아봐서 좀 알지만 칙칙하거든요. 검정. 그래서 검정색 그 정말 경기장이 아무리 방송으로 잘 찍어도 막 죽어 있어요. 그 레플리카를 안 입는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요번에 뭐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예전에 그랬었고 NBA에서 골든스테이트에서 그 노란색으로 물결을 딱 만든 것 자체가 그 상대 팀에게 굉장히 중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화면이 아름답고 그게 그 예전에 댈러스하고 그 골든 스테이트가 수입 1위 8위 수입했었을 네. 때 돈 넬슨 감독이 있었을 때 그때가 옷을 입기 시작했대요. 근데 우승까지 해버렸으니까 이제는 거의 그냥 대놓고 있는 수준인 네. 것 같은데 그 농구가 레플리카가 왜 안 입을까요? 그러니까 농구장에서 야구 옷 입은 사람 많이 봤는데 야구장에서 농구 옷 입은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 스포츠니까 외투를 입으니까 잘 안 챙기고 농구장 되게 덥거든요. 네. 그거 입어야 되는데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물론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경기장에서 선수들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레플리카 입으신 분들 막 일부러 다 내려오시라고 막 하이파이브 막 시키고 막 그래요. 선수랑 막 안아주기도 막 시키고 막 이러는데 그 문화가 농구 문화가 농구 문화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레플리카 입는 문화? 그러니까 내 팀이라는 내 느낌을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튼 좀 그런 느낌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뭐 프론트에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캠페인화돼서 네. 전 프로농구 구단이 한꺼번에 쭉 올라오게 되면 그에 따른 이제 팬들 간의 경쟁도 좀 생기고 자 예전에 이상민 선수 따라다니는 사람들 다 입고 다녔잖아요. 그럼요. 근데 유니폼이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진 않지만 매년 일부 조금씩 바뀐다는 네.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네. 그게 야구나 축구를 많이 바뀌진 않아요. 네. 특히나 야구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갖고 와도 똑같은 건데 농구는 그 시즌마다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근데 사실 그거는 왜 그런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유니폼 안 입으시냐고. 네. 진짜 유니폼만 입어도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 더 열정적일 것 같고 좀 다르고요. 아나운서 롤도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야구는 야구의 중심은 응원단장 중심이에요. 네. 그리고 응원단장이 전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네. 농구장은 아나운서가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가요. 축구장은 전체적인 흐름을 누가 잡고 가냐? 그냥 그 동호인들, 아, 팬들. 서포터즈 분들이 정말 분위기를 끌고 가요.
거기에 구단은 얹어놓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슛이 이제 들어가 골이 되고 나면 사람들의 그 함성을 질러내게끔 그냥 감초 역할만 해주는 거죠. 아나운서 역할. 아나운서 역할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어느 프로 스포츠를 막론하고 아나운서의 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 시작 전부터 경기 끝까지 해서 경기 시작 후에까지 아나운서 역할을 쉴 수가 없거든요. 아까 이제 녹음하신 거 듣고 네. 처음에 연습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아무리 시즌 경기가 지금 프로농구가 뭐 50경기나 여러 가지 경기가 있고 프로도 LG는 네. 당시에는 엄청 많이 치렀잖아요. 그럼요. 그런 경기를 하면서 멘트라든가 그런 준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 시즌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컨셉을 조금씩 결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즌에는 선수 닉네임을 사자성어로 막 갖고 간 적이 있고 그래서 뭐 사자성어로 갖고 있는 성어 사자성어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네 글자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요즘 좀 라임을 맞춘다는 건데 뭐 센터 본자 그다음에 뭐 슈퍼가드 이제 네 글자로만 이제 맞춰가지고 의미를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고요. 선수의 닉네임을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그 선수의 색깔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고정으로 쭉 가야 되는 선수도 있고 또 루키 같은 경우는 또 새로 만들어줘야 좋은 이미지 만들어줘야 그래서 뭐 이번에 새로운 선수가 좀 빠른 스타일이다. 근데 대부분 쓰는 말들이 비슷한데 빠르면 바람의 파이터 막 이런데 좀 민들어너 막 쓰고 돌격대장 뭐 쓰고 막 이렇게 뭐 이런 선수의 특징을 살려서 해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 시즌에는 팬들에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필하자. 올 시즌에는 팬들에게 달라진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하자. 뭐 이런 것도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응원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시작 전에 우리 팀의 첫 골이 나올 때까지 일어서서 응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팬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자연스럽게 경기 시작되면 막 일어나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멘트 같은 것들도 그 시즌의 컨셉에 맞게 막 준비를 좀 합니다. 많이 변화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도 주고요. LG는 이제 응원 열기가 정말 대단한 걸로 유명하니까 요즘에도 나쁘진 않은 겁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LG가 그래도 평균치에서 굉장히 상위권이 되고 있거든요. 응원도 잘 되는 편이에요.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이제 강력한 곳이 전주, 창원. LG는 과연 응원을 어떻게 하게 하는 이렇게 관심이 응원이 재밌어서 오는 거거든요. 농구 경기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전주 재밌어지는 거고 그 전에는 오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전주는요. 전주하고 LG하고 KC하고 LG하고 좀 공통점은 지방팀이라는 거. 근데 이제 전주는 색깔이 있어요. 그 전주만의 색깔이. 근데 거기는 또 여고생들도 많이 오고 이게 전북대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얘는 희한하다. 체육관 중에 좀 옛날 스타일을 공유하는 분이거든요. 거기도 그 다음에 거기는 응원이 굉장히 오래된 응원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나쁘다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응원이 있는 거예요. 뭐 빠라바빠빠빰빠 그게 그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거예요. 계속 주교방송 보고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이미 각인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주만의 좀 색깔이 있고 창원 LG는 경상도의 그 억센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 응원은 창원을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막 정말 그 디펜스 사람들이 그 한번 맞춰가지고 디펜스 외치면요 상대팀 선수가 정말 딱이 맞는 느낌처럼 막 가는 게 있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